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방금 저희 데스크에 아주 따끈따끈한 AI 동향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새벽 6시 45분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주요 AI 뉴스들을 막 정리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AI 세계의 핵심 변화들, 이걸 좀 짚어내고 특히 기술 발전이나 시장 흐름, 투자 관점에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AI 전문가가 아니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 전체 분위기도 잠깐 봐야겠죠. 어제, 그러니까 9월 8일 로이터 통신 보니까요. 뉴욕 연인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일자리 찾기 좀 더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군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9월에 연준이 금리 혹시 살짝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고요. 그래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주식 같은 위험 자산들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르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큰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저희가 다룰 AI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들이 사실 AI라는 큰 그림을 이루는 여러 조각들이거든요. AI 모델을 돌리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또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규제 문제까지.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 그림을 바꾸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뉴스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24시간 동안의 AI 시장,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어떨까요? 저희 브리핑 자료에 보니까 재미있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AI를 자동차에 딱 비유해서요. 네네. AI 모델 자체는 엔진, 이걸 쌩쌩 돌리는 인프라는 도로, 그리고 수익 모델이나 핵심 데이터는 연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좋은 엔진, 잘 닦인 도로, 충분한 연료, 이게 다 있어야 AI 자동차가 제대로 쌩쌩 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아주 딱 맞는 비유네요. 지난 하루 동안의 뉴스를 이 자동차 비유에 한번 맞춰보면 그림이 확 명확해져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이 GPU 인프라, 그러니까 AI 연산의 핵심 부품이죠. 이걸 대규모로 확보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AI 고속도로의 도루를 엄청나게 넓히는 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사용량이 막 폭증해도 정체가 안 생기게요. 도로 확장 공사. 보는 능력, 이게 입증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주유소 겸 정비소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하, 연료 공급 능력이 확인됐다. 네. 셋째는 구글 제미나이 앱처럼 우리가 직접 쓰는 AI 서비스들의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이건 AI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편의 기능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점점 더 쓸만해진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신호도 딱 켜졌어요. 바로 엔트로픽의 저작권 합의 관련 이슈인데요. AI를 학습시키는 데 쓴 데이터의 출처나 저작권 문제가 확 불거지면서 AI 자동차가 달리는 길 위에 교통법규랑 속도 제한 표지판 이게 딱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도로 확장, 즉 인프라 증설, 그리고 연료 공급 원활, 즉 플랫폼 수익화,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 향상, 앱 확장, 이런 선순환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동시에 안전운전 규정, 그러니까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속도는 막 내고 싶은데 동시에 안전 규정도 잘 지켜야 하는 딱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프라, 플랫폼, 앱, 그리고 거버넌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딱 기억하면서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소식은 인프라, 방금 말씀하신 도로 확장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어제 9월 8일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시간은 아마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비우스라는 회사랑 5년간 총 17조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렇죠. AI의 심장. 네, 원래 게임 그래픽 돌리려고 만든 칩인데 AI의 그 복잡한 계산을 동시에 엄청 많이 처리하는데 아주 뛰어나서 지금은 뭐 AI의 심장 같은 부품이 됐잖아요? 이 GPU를 외부에서 대량으로 그것도 장기적으로 공급받겠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자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폭증하는 AI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AI 고속도로 차선을 미리 엄청나게 넓혀두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이 계약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쓰는 고객들 입장에선 AI 기능을 쓰려고 할 때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하네 이런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커지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AI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초대형 투자는 단순히 GPU 확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를 공급하고 또 열시키는 냉각 시스템까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산업까지 다 영향을 받는군요. 그럼요. 요즘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하면서 동시에 네비우스 같은 외부 파트너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확실히 눈에 띄어요. 일단 최대한 많은 도로 차선, 즉 GPU 용량을 확보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사의 AI 서비스, 예를 들면 코파일럿 같은 AI 비서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AI 기술, API 판매를 늘려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이런 기대감 덕분인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MSFT 주가는 0.7% 올랐고요. GPU 만드는 엔비디아, NVDA 주가도 같이 0.7% 올랐습니다. 일단 인프라부터 확실하게 쫙 깔아넣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AI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 아주 명확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 업체한테 크게 의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 네비우스랑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그런 거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외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죠. 뭐 공급망 안정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격 협상력이 좀 약해진다던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체 증설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요 증가 속도를 외부 조달로 맞추면서 동시에 여러 공급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좀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자체 칩 개발 같은 걸 통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아하, 그렇군요.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은 플랫폼, 그러니까 연료 정제소 및 정비소 역할로 가볼까요? 데이터 관리랑 머신러닝 운영, MLOps 분야의 강자죠. 데이터브릭스 소식입니다. 이것도 로이터 통신이 어제 9월 8일 오후쯤에 보도했어요. 네, 오후에 나왔죠. 데이터브릭스가 ARR, 그러니까 연간 반복 매출 전망치, 이걸 40억 달러로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50% 넘게 확 늘어난 수치인데 역시나 AI 관련 제품 수요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성장세가 엄청나죠. 기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싹 모아서 이걸 레이크하우스라고 부른대요. AI 모델 학습에 쓰기 좋게 만들고 또 모델 개괄부터 배포까지 관리하는 그 과정 이걸 ML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이걸 쉽게 하도록 돕는 게 핵심 서비스라고 하네요. 비유하자면 AI 자동차를 위한 최첨단 주유소랑 정비소를 딱 결합한 AI 통합 관리 허브, 이걸 계속 늘려가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 뉴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누가 더 큰 엔진, 즉 모델을 만드냐, 여기서 누가 더 깨끗하고 좋은 연료, 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갖췄냐, 이걸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연료가 막 불순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하면 제 성능을 못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결국에는 데이터 품질과 관리 역량,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엔진만큼 연료 품질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렇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막 AI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데이터브릭스 같은 플랫폼 위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활용하려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어제 데이터브릭스랑 경쟁하는 스노우플레이크, SNO 주가도 0.4% 올랐고요. 또 이런 데이터 처리 과정에도 GPU가 많이 쓰이니까 엔비디아, NVDA 주가도 덩달아 0.7% 상승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군요. 그런데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저작권이나 데이터 출처 같은 문제들요. 네, 골치 아프죠?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이 교통법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픽 관련 뉴스인데요. AP통신이 어제 9월 8일에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오후 시간대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 클로드 AI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작가단체들이랑 15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여기에 딱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엔트로픽이 AI 학습에 썼다고 의심받는 거 저작권 해결 안 된 소위 해적판 도서 목록 이거 더 명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 투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랑 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얻어진 거냐, 이걸 아주 엄격하게 나눠서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못 박은 셈입니다. 아무리 AI 모델 성능이 막 뛰어나다고 해도 그 학습 과정에 저작권을 침해한 훔친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강력한 경고죠. 성능이 좋아도 출처가 문제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AI 개발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제 모델 성능만큼이나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목록화하는 것, 이걸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언제, 누가, 어떻게 썼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건 감사 로그. 그리고 사용자들이 내 데이터는 학습에 쓰지 마세요라고 요구할 권리, 옵타우 관리죠. 이걸 보장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점검 사항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엔트로픽에 많이 투자한 아마존, AMGN,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플러스 1.5%, 경쟁사인 구글, GOGL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마이너스 0.4% 작용한 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와, 그럼 앞으로 AI 개발할 때 데이터 하나하나 출처 확인하고 라이센스 따지는데 엄청 중요해지겠네요. 이게 또 다른 규제 장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말 착한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당장은 좀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갖춘 기업이 신뢰를 얻고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학습된 AI 모델이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흥미롭네요. 착한 데이터라. 자, 다음은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AI 자동차의 주행 성능 향상 소식인데요. 구글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IT 전문 매체죠. 더 버지가 어제 9월 8일 저녁 시간대에 보도했습니다. 네, 구글 소식이죠.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 앱에서요. 이제 오디오 파일, 그러니까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걸 직접 올려서 요약시키거나 분석시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오, 드디어 오디오 지원이 공식화됐군요. 네. 또 구글 검색할 때 메뉴에 AI가 요약 정보 보여주는 기능 SGE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5개 언어로 확대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도와주는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도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올린 문서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이나 퀴즈, 심지어 암기용 플래시카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의 끝나고 녹음 파일 그냥 툭 던져주면 알아서 요약해주니 와, 진짜 편해지겠는데요? 맞아요. 이런 업데이트들이 보여주는 핵심 트렌드는 바로 멀티모달 능력의 강화예요.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AI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AI 서비스의 거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텍스트만 아는 AI는 구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오디오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해질 수 있어요. 말씀하신 회의록 자동 정리뿐만 아니라 콜센터 상담 내용 분석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거나 강의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하는 등 이런 음성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목소리 데이터가 양도 엄청 많고 분석도 까다로웠는데 AI 덕분에 이 잠자는 데이터를 깨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제 구글 주가는 여러 이슈가 좀 겹치면서 0.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알아듣고 분석하는 AI라 정말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네요. 자,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소식입니다. 이번엔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스 분야, 특히 개발자들을 위한 AI 이야기예요.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 데빈으로 유명한 커그니션 AI 관련 뉴스인데요. 테크크런치에서 어제 9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간으로 오후 늦게 나온 소식 같아요. 네, 아주 핫한 스타트업이죠. 커그니션 AI라는 스타트업이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가 1조 2억 달러, 약 14조 원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투자 유치의 근거로 코딩 AI 에이전트 데빈이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점, 즉 매출 성장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이 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아주 잘 보여줘요. 예전에는 개발자라 한 줄 한 줄 코드를 다 짰다면 이제는 사람이 전체적인 설계나 중요한 판단, 코드 검토, 최종 승인 같은 좀 고차원적인 역할을 하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딩 작업은 데빈 같은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사람 플러스 AI 협업 모델, 이게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죠. AI가 일종의 보조 운전자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사람이 감독하고 AI가 실제 운전하는 느낌이군요. 네, 비슷해요. 이런 협업 모델은 단순히 코딩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전체 속도를 높이고 이걸 타임 투 마켓 단축이라고 하죠. 버그를 잡는 테스트 과정을 자동화하는 등 개발 생산성을 혁신할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물론 아직은 AI가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의 감독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엄청 큰 거죠. 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코파일럿과 직접 경쟁하는 영역인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MSFT 주가는 0.7% 올랐고 개발자 협업 플랫폼인 길렉 주가는 무려 4.7%나 급등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AI가 코딩까지 도와주는 시대라니 개발자분들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AI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주유소, 정비소, 플랫폼이 발전하고 교통법규, 거버넌스가 생겨나고 자동차 자체의 성능, 애플리케이션도 좋아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겠네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MSFT입니다. 외부 조달을 통해서 애저 클라우드의 AI 서비스 용량 부족 우려를 크게 덜었잖아요. 이건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파일럿 같은 자체 AI 서비스나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AI 기술, API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즉, 투자 회수 및 수익 확대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가 플러스 0.7%가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다음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대규모 GPU 확보 경쟁이 이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확인됐어요. 중요한 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추론 단계에서도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서 개발자들을 꽉 묶어두는 힘도 강력하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어제 주가도 플러스 0.7%였죠. 학습과 추론, 양쪽에서 수요가 터진다. 맞습니다. 세 번째는 길랩입니다. 코그니션 AI 사례처럼 AI 코딩 에이전트가 점점 상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 전반에 대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길랩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관리하고 협업하는 데 거의 필수적인 플랫폼인데 이런 AI 기반 개발 도구들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4.7% 급등은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길랩
각각 인프라 확장, 핵심 부품 공급, 그리고 개발 생태계 변화에 수혜주군요. 그럼 이 흐름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미국발 AI 트렌드는 당연히 국내 시장과 기업들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죠. 미국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 특히 변압기나 관련 시스템 수요가 계속 강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이 수혜를 보겠군요. 그렇죠. 둘째는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장비주예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핵심이고 또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성능 메모리랑 이걸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죠. GPU 증설 경쟁이 길어진다는 건 이런 고부가 메모리랑 패키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HBM과 패키징 수요는 계속된다. 네, 셋째는 AI 플랫폼,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기업들입니다. 더존비 좋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B2B,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AI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의 성장 사례처럼 국내 기업들도 이제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커요. 이건 국내 AI 솔루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도 구글처럼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경험, UX를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국내 B2B AI 시장도 커지고 플랫폼 UX 경쟁도 치열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딱 세 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 미국 클라우드의 장기 GPU 투자는 국내 전력 인프라, HBM, 패키징 기업에게는 구조적인 호재다. 2. 데이터 플랫폼의 성장은 국내 AI 솔루션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넓힐 수 있다. 3. 글로벌 AI 앱의 기능 강화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혁신을 자극할 것이다. 이야,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AI라는 거대한 자동차가 어떻게 도로를 넓히고 인프라, 연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플랫폼, 더 많은 기능과 함께 실제 주행에 나서고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통법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네요. 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엔트로픽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합법성,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착한 데이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단순히 성능 좋은 AI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로 학습시킨 AI나 혹은 학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AI 자체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착한 AI 모델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아예 필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앞으로 AI를 만드는 사람과 또 쓰는 사람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착한 AI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